오늘도 트럼프가 다 망쳤습니다. 저는 새벽의 남자 김단태고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무역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 세관국에서 전자제품과 관련된 걸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4월 12일에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다가 또 4월 13일에는 상무부 장관이 전자제품 관세를 한두 달 뒤에는 할 거다. 세관국에서 발표한 조치가 임시적인 거다. 곧 관세 다시 때릴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좋다 말았는데 이제 이걸 두 개를 다 더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래도 좋은 게 더 많긴 하죠. 어쨌든 한두 달 동안은 관세가 유예된다라는 얘기긴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1%, 니케이 지수도 1% 정도는 올랐으니까요. 항생이 더 많이 올랐고요. 자, 장 시작 전에 백악관에 경제 고문을 하고 있는 케빈 하셋이 인터뷰를 했는데 전자제품 관세 유예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하긴 했어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생산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그런 거를 보려고 관세를 유예한 거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선언한 날에 증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아마 백악관에서 내부자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짤을 갖고 와서 피노키오 짤을 갖고 와서 저도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미장이 시작을 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금까지의 나스닥 주가지수의 움직임인데요. 보면은 어쨌든 미장이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2% 넘는 상승으로 나스닥이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주가가 지금 뭐 나스닥은 거의 똔똔 거의 0%이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어떤 이벤트가 있길래 이렇게 나스닥이 다 흘러내렸느냐? 바로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트럼프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트럼프가 입을 열고 나서는 주가가 더 흘러내렸고요. 자, 그래도 새벽 3시가 되면서 증시가 힘을 받아서 트럼프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왜 증시가 힘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트럼프의 발언이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콧 베센트와의 행보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고 스콧 베센트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악관 내에서 그래도 온건파로 알려져 있고 또 시장을 많이 중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스콧 베센트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스콧 베센트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의 최신 관세 이후에 영국, 호주, 한국, 인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거래를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관세를 그냥 직접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협상을 하는 거구나. 협상이 그래도 진행되는구나. 그래도 온건파인 스콧 베센트가 이 무역 행동에 나서고 있구나라는 것이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연준의 높으신 분도 한마디를 했죠. 월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침체 위협이 있다면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연준의 발언들이 좀 있었지만 연준 인사들이 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상승을 하는데 에너지를 줬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을 매우 싫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 내용 짧게 보면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말하자마자 바로 나스닥이 정말 트럼프 발언하자 1분 만에 나스닥이 음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좀 웃지 못할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주에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S&P 500이 한 주 동안에 8% 상승했으면 많이 오른 거긴 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폭락을 누가 시켰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주식시장 올랐다라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너무 킹이 받더라고요. 트럼프가 시장은 관세에 익숙해지자마자 매우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열받죠.
자, 아마도 오늘 시장을 하락시킨 얘기들은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관세는 사전에서 5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얘기 왜 하지 도대체? 관세를 또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 제약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할 일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시장이 좋아하지 않죠.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더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표는 외국에 있는 생산 시설들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또 싫어하는 얘기를 또 골라서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동차 회사들을 돕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최근에 팀 쿡을 도왔다. 아마 반도체 전자제품 관세 유예를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아니, 이거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진짜. 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인들을 헐트하고 계시죠. 예, 헐트하고 계시는 것 같고, I am very flexible person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희망을 가져야 되나? 가져야 되는 건지 안 가져야 되는 건지 듣다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there will be maybe some things coming up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뭐가 있다라는 건지, 뭔가 기대를 할까 말까, 이게 참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트럼프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중국과 베트남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으로 반대할 것을 좀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중국과 베트남이 AI와 농업 무역에 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약간 폭주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양영빈 기자님께서 아주 재밌는 자료를 올려주셔서 그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보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있었던 자료고, 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많이 공장들을 유치하겠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다 좋아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건 좋은데 내가 공장에서 일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의 삶이 공장에서 일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장에서 안 일하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일했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거죠. 네가 가라 하와이, 요런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설문조사.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건 좋은데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되게 아이러니한 답변을 했고요. 자, 그 외에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닉슨 쇼크 때와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했는데, 일단 닉슨 쇼크가 뭐냐면, 예전에 달러를 가지고 오면 그 달러에 대해서 정해진 수량의 금과 바꿔주는 금태환이었는데, 그 금태환 제도를 닉슨이 폐지를 했거든요. 그 닉슨 쇼크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급등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닉슨 쇼크가 오면서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제 사라졌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조치들, 그리고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발언들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거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슷한 데다가 또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10%의 수입 관세를 또 부과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트럼프도 10%의 보편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닉슨 때랑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충분히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자, IMF에서는 최근에 있는 무역 갈등이 주식시장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정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미국산 AI 슈퍼컴퓨터를 제조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도 발표했는데 결국에 다른 업체들 뭐 TSMC나 폭스콘이나 위스트론 같은 다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해서 500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뭐 한국 돈으로 한 700조 원 정도 되겠죠. 700조 원, 800조 원 어치의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시설을 갖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또 새로운 발언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면 모든 게 뒤바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